자, 오늘 수업은 우리 글쓰기 해보자. 글쓰기. 지금 이번 단어는 인식의 세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인식의 단계를 높이면 새로운 영역이, 새로운 세계가 눈에 띄게 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인식이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글의 핵심 주장을 파악해야 되겠지. 그걸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옹호하거나 비판할 테니까. 그러니까 옹호만 해도 되고 비판만 해도 되고 옹호도 하고 비판도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최종 생각을 마무리에 적으면 된다. 이 글에 대한 최종 생각을 자신의 답안지 마지막에 기록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지금 1번 이야기가 있고 2번 이야기가 있어. 1번, 2번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번, 2번이지. 세 줄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여긴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들만 적으면 되는 거야. 이게 1번과 2번에 아까 1번 제시문, 2번 제시문에서 핵심 단어들만 옮겨 적고 그 옮겨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쓰면 된다.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서 답을 쓰라는 게 아니야. 자기 답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답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 단어들을 여기다 적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문. 모든 사회적 재화, 물건들이지, 돈과 물건 또는 가치들은 각기 고유한 배분 영역을 구성하며, 배분 영역은 없다고 봐도 돼. 그냥 고유한 영역, 배분 영역 또는 그냥 영역, 그치? 각각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며 각 영역별로 적절한 배분 기준, 영역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돈은 시장의 영역에서는 적절한 기준이지만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기준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성직에 있어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모든 배분 영역, 모든 영역이지. 배분은 없어도 돼. 모든 영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기준, 배분은 없어도 된다 그랬다. 단일한 기준은 없다. 우리는 기껏해야 영역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좀 더 보자.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만 하면 정의가 달성된다는 생각을 나는 단순 평등론이라 부르겠다. 단순 평등론. 별로 안 좋은 거야. 단순 평등론. 하나의 가치를 그냥 다 적용하겠다는 거야. 또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여타 가치들의 배분, 영역을 위한 기준으로 일반화되는 경우 나는 이를 지배라 부르고자 한다. 단순 평등론 또는 지배, 거의 같은 말이야. 이게 이제 실제적 예가 나와서 예를 보면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즉 예가 나온다. 어떤 한 재화나 가치를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오로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타의 가치들이나 재화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지배이다. 즉 지배적 가치는 그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다른 모든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권력이 있으면 모든 돈도 지배하고
모든 문화적 가치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지. 지배적 가치를 단 한 사람 또는 일군은 하나의 집단이지. 하나의 집단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면, 예를 들면 독재자들이지. 독재자들 집단. 모든 가치들은 그들에게 장악된다. 권력을 갖게 되면 돈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렇지? 하나를 갖게 되면 나머지 것도 연쇄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지배적인 가치이며 자본의 소유는 쉽게 특권과 권력으로 전환된다.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지, 단점이지. 자, 여기가 첫 번째 전략이다. 중요한 단어들을 아까 1번 답안지에 간단하게 옮겨 적는다. 자, 5분 정도에 2분, 2, 3분 안에 작성해봐. 그냥 핵심 단어들만 옮겨 적으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겠지. 자, 다 했지? 다음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넘어간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나 재화는 나름대로의 자율적 배분 기준. 그냥 반조의 기준이야. 그냥 없다고 보면 돼. 가지므로 한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다른 가치들의 배분을, 영역을 지배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지.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영역 기준, 배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치? 여기서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너희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 뭐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이 강의를 방해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교육자로서의 기준이 어떤 정치가가 와도 그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지, 그렇지? 다양한 배분 기준은 해당 재화 또는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다.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역사적으로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지. 그래서 뭐 판소리 하는 사람들, 그치? 판소리 하는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전통을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특수 기술 이런 것들이 그 분야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인간문화재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지. 이와 같은 다원적 평등,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다원적 평등. 다원적 평등의 체제는 지배하는 정반대가 된다. 다원적 평등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직의 배분 영역, 공직의 영역에서는 시민 X가, 예를 들면 지금은 대통령이 문재인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민 Y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선생님하고 대통령하고 공직 영역에서는 뭐 당연히 시민 X 대통령이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권력 영역에서는 불평등하다. 그렇겠지. 정치 영역에서는 뭐 대통령이 훨씬 더 힘이 있겠지. 그러나 공직이라는 가치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조차도 시민 X에게, 대통령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약의 우선권, 의료 혜택이라든지 뭐 취업 기회의 우선적 제공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안 되는데, 그러면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원적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가치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서로 막 그 지배적 가치가 되지 않는 한 평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힘은 더 세겠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앞에서 말한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 3분 안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이야기의 간단한 단어들을 이번에 단어들을 나열을 해보자. 답안지를 쓰기 위한 준비 단계다. 자, 다 쓴 사람은 그 쓴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화 시키고 그 단어들을 자신이 만든 문장으로 다시 변환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핵심 단어들이 들어간 핵심 내용이 자신의 문장으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과정들을 잘 따라해 보도록 하자. 자, 10분 동안 작성해 보자. 자, 문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시오. 알겠지? 600자로 자유롭게 논술해보자. 10분 정도에 푸는 거야. 자,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다 못한 사람은 계속 스톱시키고 작성한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우리 인문 고전 읽기야. 이번에 읽을 책은 15소년 표류기다. 줄 베른이 쓴 책이지. 여름방학을 맞아 15년의 소년들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 2주간이나 표류하다 무인도에 닿는다. 그치? 예. 무인도에서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로 쭉 이야기하고 쓰고 있지. 이 15소년 표류기를 읽고 등장인물 쓰고 내용을 정리하고 등장인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감명 깊었던 이야기 3가지 쓰고 그다음에 교훈 2가지 이상을 쓰면 된다. 알겠지? 기간은 2주. 쓰는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이 교재가 있는 사람은 교재 이용하면 되는데 교재가 없으면 프린트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그 수업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 작성하면 된다. 자, 독서 노트 2주 안에 작성하면 돼. 이런 독서 노트 빠지지 않고 작성해야 한다. 자, 그러면 서머리다. 이번 단원의 서머리. 이번 단원은 인식의 3단계. 우리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공부했다. 그래서 처음에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인식의 3단계 뭐였지? 처음에 배척 단계, 수용 단계, 그 다음에 통합 단계. 오늘 논술 공부했다. 그치?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인식의 3단계, 기억이 나는 내용, 핵심 내용, 교훈 이런 것들을 100자로 정리한다. 자, 5분 정도에 정리해봐. 다 했지? 다 못한 사람은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번 단원 인식의 3단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자, 잊지 않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자, 또 다음
다음번 단원에서 또 이제 만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